여러분, 오늘 저녁은 몇 시에 드셨나요? 오후 6시 아니면 9시 혹은 TV 보다가 깜빡 잊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식사를 하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뭘 먹느냐는 굉장히 신경 쓰십니다. 탄수화물 줄이기, 단백질 위주 식단, 채소 섭취 늘리기 등. 하지만 언제 먹느냐는 의외로 신경 쓰지 않죠. 그런데 최근 의학과 과학의 최전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식단도 저녁 시간이 늦어지면 독이 될 수 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의 호르몬부터 장기들의 생체 리듬, 혈당, 지방 대사, 수면의 질, 심지어 수면까지. 왜 저녁 시간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가? 그 이유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시계처럼 움직입니다. 이른바 생체 시계 또는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죠. 이 리듬은 단순히 잠자는 시간이나 깨어있는 시간만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몸속의 호르몬 분비, 소화효소 활동, 지방 분해 능력, 혈당 조절력, 심장 박동과 혈압, 그리고 면역 세포의 활동성까지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대별로 활성화되고 비활성화됩니다. 즉, 우리 몸은 아침과 저녁에 완전히 다른 상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똑같은 소고기 스테이크를 오전 10시에 먹는 것과 밤 10시에 먹는 것. 혈당, 인슐린, 소화 속도, 열량 소비량이 전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의 데이지 두안 교수팀은 건강한 청년 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저녁을 오후 6시에 먹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밤 10시에 같은 음식을 먹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밤 10시에 먹은 그룹은 혈당이 더 높고 더 오래 지속되었고, 두 번째, 인슐린 감수성은 떨어졌으며 지방을 분해하고 처리하는 능력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이 결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화들이 당뇨병, 비만, 고혈압 같은 질환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단지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근본 원인은 바로 밤에 우리 몸이 수면을 준비하는 생물학적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뇌의 솔방울샘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멜라토닌은 이제 슬슬 쉬자라는 생체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고 인간의 간의 당 처리 능력이 줄어들며 소화기관의 활동도 둔화됩니다. 즉, 이 시점에 식사를 하면 몸은 소화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음식물을 받아들여야 하는 셈이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혈당은 조절이 안 되고 지방은 더 쉽게 저장되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속이 더부룩하거나 쓰리거나 역류 증상이 발생합니다. 수면과 식사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2024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밤 10시 이후에 저녁을 먹는 사람들은 깊은 수면의 비율이 낮고 수면 중 각성 빈도가 높으며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잠을 자도 피곤하고 낮 동안의 집중력, 기억력, 감정 조절 기능까지 영향을 받게 되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늦은 저녁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의 심장질환, 뇌졸중, 대사증후군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가 가장 바람직하고 늦어도 잠자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3시간 이상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은 늦어도 7시 전에 마치셔야 합니다. 잠자기 직전까지 TV 보면서 간식을 드시거나 밤 11시에 삼겹살, 떡볶이, 라면 같은 야식을 드시는 습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저녁 시간 조절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손주 돌보느라 바쁜 어르신들은 더욱 그렇죠. 그래서 아래 6단계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저녁 시간 앞당기기 전략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아침을 꼭 챙기세요. 아침을 굶으면 저녁 폭식으로 이어집니다. 삶은 달걀 1개, 바나나, 두유 1잔부터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점심을 든든하게, 단백질 위주로. 점심때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으면 저녁에 폭식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주방 마감 시간을 정하세요. 예를 들면 나는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일정한 마감 규칙이 식습관을 잡아줍니다. 네 번째, 30분씩 천천히 앞당기기. 일주일에 30분씩 앞당기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다섯 번째, 배고프면 허브티, 미지근한 물로 쏙 달래기. 갑작스러운 공복감은 따뜻한 음료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과 함께 일찍 식사 실천하기. 가족이 함께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변화를 실감한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1. 67세 이영자님, 서울 은평구. 당뇨전 단계 판정을 받고 저녁을 6시로 앞당겼어요. 6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20에서 94로 내려갔어요. 잠도 더 잘 자고 아침에 속이 편해서 너무 좋아요. 사례 2. 74세 김정은님, 부산 남구. 예전엔 밤 10시에도 라면에 소주 한 잔이 습관이었죠. 그런데 7시 전에 식사 마치고 나니까 체중이 5kg 빠지고 혈압약도 줄였어요. 가장 큰 변화는 아침에 기분이 상쾌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음식, 건강 식단에 대해 많이 듣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언제 먹느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음식을 몸이 소화할 수 있을 때 먹어야 진짜 영양이 되고 내 몸에 보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저녁은 5시에서 7시 사이가 가장 좋다. 잠자기 전 최소 2시간 전엔 식사 끝내기. 늦은 식사는 비만, 당뇨,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의 원인. 하루 에너지는 아침과 점심에. 저녁은 가볍고 단순하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30분만 앞당겨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사 습관을 돌아보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식탁 위, 내 시계 속, 내 생활의 작은 습관 안에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한 걸음, 그 출발점은 바로 오늘 저녁 몇 시에 식사하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